안녕하세요. 문화전문기자 김주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준희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작곡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음악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랑 이야기, 슈만과 클라라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슈만은 낭만주의 작곡가로 독일에서 1810년에 태어났습니다. 다른 음악가들이 평생 동안 음악만 했던 것에 비해서 슈만은 원래는 법대생이었거든요. 법대 나오는 남자네요. 네, 아무래도 법관 생활을 하면 경제적으로 조금은 윤택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요. 라이프치히 법대에 다니던 그런 법대생이었던 슈만은 음악에 대한 열정을 버릴 수가 없어서 피아노 레슨을 받게 됩니다. 당시 유명한 피아노 교사였던 프리드리히 미크의 문화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남다른 열정이 있었던 슈만은 피아노 연습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치게 됩니다. 호기심 많고 열정적이었던 슈만이 도구를 사용하다가 손을 다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작곡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슈만이 손가락을 다치지 않았다면은 네. 지금같이 우리가 듣는 그런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피아노 곡을 많이 못 듣지 않았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슈만은 피아노에도 재능을 보였지만 문학적인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직접 소설도 쓰고 또 평론지에 음악 평론을 기고하는 등 굉장히 다재다능한 그런 작곡가였는데요. 피아노 작품에서도 그 문학적인 상상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베크 변주곡이 있는데요. 그 변주곡은 A, B, E, G라는 그런 제목으로 쓰여져 있고요. 게임으로 말하자면은 라, 시 플랫, 미, 솔 이렇게 작품이 시작하게 됩니다. 아베크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온 건데요. 굉장히 독특하죠? 예, 아베크가 사람 이름이었네요. 네, 이런 슈만이 사랑에 빠졌는데요. 상대는 자신의 스승인 비크의 딸 클라라였습니다. 슈만보다 9살이나 어렸던 클라라는 그 당시 천재 소녀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는데요. 이런 클라라와 사랑에 빠진 슈만을 보는 스승 비크는 정말 기분이 나빴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프레드리 비크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애지중지한 그 예쁜 딸이 경제적인 독립도 안 된 그런 사람을 사위로 맡고 싶진 않았겠죠. 네, 그렇지만 자신이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고 작곡 활동을 시작했던 슈만은 그의 작품을 클라라한테 보여줬고 또 클라라는 그 작품을 자신의 독주회에서 연주를 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키워가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클라라가 성년이 되었던 1840년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결혼에 골인을 합니다. 그런데 슈만이 그런 만큼 아끼는 클라라에게 음악을 선물한 곡이 있다면서요? 네, 독일 가곡인데요. 미르헨의 꽃이라는 그런 작품 중에서 헌정, 위트뭉이라는 작품을 선물했습니다. 그 곡을 먼저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Meine Seele, du mein Herz, du meine Wonne, du mein Schmerz, du meine Welt, in der ich lebe, mein Himmel, du darein ich schwebe, oh du mein Grab, in das hinab ich ewig meinen Kummer gab. Du bist die Ruhe, du bist der Frieden, du bist von 세레나데처럼요. 프로포즈 곡으로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달콤하고 스윗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미르헨은 작고 향기로운 하얀색 꽃인데요. 신부의 화관에도 쓰이는 꽃입니다. 1840년 두 사람이 결혼한 해가 슈만에게는 가곡의 해입니다. 슈만은 다른 작곡가들과는 달리 특정 해에 특정 장르를 집중해서 작곡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요. 문학적 상상력이 뛰어났던 슈만이 그 상상력이 극대화되어서 많은 가곡들을 작곡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슈만은 이 시기에 리더스 크라이스, 여인의 생애, 시인의 사랑 등의 가곡집을 남기게 됐습니다. 선생님, 이게 작곡가들이 작곡을 할 때 그 주변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 곡의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작곡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인 교향곡이라는 장르도 슈만이 결혼한 후에 작곡할 수 있었거든요. 작곡가들은 교향곡을 작곡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인데요. 모든 악기가 총 출동하는 교향곡을 작곡하려면 작곡가의 능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거든요. 그런데 슈만은 결혼을 한 바로 이듬해 그의 첫 교향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슈만이 그 클라라하고 결혼을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작곡가로서도 굉장히 큰 행운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자신의 작품을 연주해줄 피아니스트를 아내로 맞은 슈만은 결혼한 후에 더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또 라이프치히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를 맡게 되어서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같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혼 생활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슈만이 라인강에 투신을 할 정도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고 아이들과 아내를 남겨두고 슈만은 곧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클라라는 유럽과 러시아 등지의 연주 여행을 다니면서 슈만의 작품을 평생 동안 연주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요, 슈만은 참 굴곡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그 아내, 또 자기 그 작품의 그 영감을 불러일으켰던 클라라라는 여인을 또 얻은 반면에 또 노후나 마지막이 굉장히 그 불행하게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클라라가 연주했었을 것 같은 슈만의 또 다른 작품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소개해드릴 곡은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작품입니다. 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도 등장했던 작품인데요. 어린이의 정경 중에 한 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린이의 정경은 어린이를 위한 작품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회상해보는 어린 시절을 그린 작품인데요. 그 중에서 트로이 메라이를 감상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 트로이 메라이가 선생님이 직접 연주한 버전으로 지금 들려주신다면서요? 네, 예전에 했던 저희 독주회에서 앙콜로 연주한 그런 버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독주의 장면을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가 한번 슈만의 곡을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